비트코인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?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진짜 농담 같았잖아요. 그렇죠. 상상도 못했죠.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진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.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.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그 오픈하우스 그룹이라고 일본에 엄청 큰 부동산 회사가 있거든요. 네, 압니다. 꽤 크죠. 여기가 비트코인, 이더리움은 뭐 기본이고 XRP, 그러니까 이플이죠. 그리고 솔라나 심지어 도지코인까지 이걸로 부동산 대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도지코인까지요? 허허허. 네. 이게 그냥 뭐 한번 해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연 매출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상장사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.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주신 자료 보면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. 네. 이게 오픈하우스 그룹이 그냥 뭐 결제 옵션 하나 늘렸다. 이렇게만 보면 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. 아, 그런가요? 자료를 꼼꼼히 보면요. 이 사람들의 진짜 목표는 그 복잡한 부동산 거래 과정 있잖아요. 이걸 좀 단순화하고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쉽게 그 장벽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주 당해 보여요. 아, 해외 투자자요? 네. 암호화폐를 뭐 투기수단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용적인 지불도구로 쓰겠다. 이런 의지가 딱 보이죠. 특히 그 XRP를 포함시킨 건 진짜 전략적인 선택 같아요. XRP요? 어떤 면에서요? 이게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고 수수료가 싸거든요. 그러니까 국경 간 송금할 때 불편하고 비쌌던 거? 이걸 확 줄여주니까 해외 투자자들 유치에 훨씬 유리하다고 본 거죠. 와, 해외 투자자까지 염두에 둔 거군요. 굉장히 전략적이네요. 근데 있잖아요. 이런 좀 파격적인 시도가 기업 혼자서 딱 결정한다고 가능한가요? 특히 일본이라는 점이 좀 걸리는데요. 아, 정확히 보셨어요. 기업 의지만으론 당연히 어렵죠. 그렇죠. 네. 여기서 일본 정부 역할이 진짜 결정적이었습니다. 자금 결제법이라고 있는데 이걸 개정해서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스테이블 코인 있죠? 네. 달러 같은 법정 화폐 가치에 딱 고정된 디지털 자산. 이것까지 포함해서 법적 근거랑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탁 만들어줬어요. 아, 정부가 판을 깔아준 거네요. 그렇죠. 다른 나라들은 아직 좀 애매하게 어떻게 규제할지 망설이는 데가 많은데 일본은 딱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길을 터주니까 기업들이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게 된 거죠. 이게 진짜 큰 차이예요. 와, 정부 지원까지 있으니 일본이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는군요. 근데 이런 흐름이 일본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?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? 물론이죠. 이거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자료에도 나오지만 미국 마이애미에서 고급 콘도가 비트코인으로 턱 거래된 사례도 있었고요. 네, 본 것 같아요. 두바이의 유명한 개발사 다막 프로퍼티라고 거기도 암호화폐 결제를 아예 공식화했고요. 또 미국의 한 부동산 투자 신탁, 리츠라고 하죠. 거기는 2021년부터 이미 암호화폐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. 임대료까지요? 와. 네, 심지어 포르투갈에서는 아예 비트코인으로만 집 사고 파는 계약까지 나왔다니까요. 부동산이랑 디지털 자산이 만나는 게 이제 뭐 그렇게 낯선 풍경은 아니게 된 거죠. 확실히 국제 송금이 편해지고 빨라진다는 건 알겠어요. 그럼 실제 거래에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? 역시 그겁니다.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. 기존 은행 시스템 거치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꽤 나오잖아요. 맞아요, 복잡하고. 네. 근데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싸게 가능해지니까 얼마나 편해요. 게다가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딱 남으니까 거래 과정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뭐 사기 위험 같은 것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. 듣고 보니 장점이 많네요. 근데 그래도 좀 선뜻 내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. 당장 그 가격 변동성 너무 크잖아요. 몇십억짜리 부동산 거래에 쓰기에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? 네, 바로 그 점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큰 과제죠. 어쩔 수 없어요. 암호화폐 가격이 막 오르내리는 거, 이거 안정성이 생명인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리스크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나라마다 법이나 세금 문제도 다 제각각이고요. 이것도 넘어야 할 산이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도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. 어떤 면에서요? 예를 들어서 솔라나, SOL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계약 기술이 있거든요. 이게 이론적으로는 계약 조건이 딱 맞으면 자동으로 돈이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. 복잡한 에스크로 과정을 자동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.
잠재력이 있는 거예요. 아, 기술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군요. 네, 또 XRP의 효율성이나 뭐 도지코인의 사용자가 엄청 많잖아요. 그런 대중성도 특정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각기 다른 기술적 특성들이 부동산 거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인 셈이죠. 결국 정리를 해보면 거래를 더 쉽고 빠르게, 특히 국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열어주려는 시도인데 아직 변동성이나 규제 같은 현실적인 숙제는 좀 안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, 이런 도전 자체가 이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적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점이에요. 단순히 뭐 결제 수단 하나 더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시장에 돌아가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. 당장 뭐 당신이 암호화폐로 일본 아파트를 살 계획은 없더라도 이 흐름이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건 단순히 부동산 이야기만은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산업과 정말 새로운 기술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가치 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부동산을 넘어서서 말이죠. 이 암호화폐와의 토합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뭐 자동차나 예술품 같은 다른 고가 자산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또 거래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? 어떻게